자, 오늘은 줄리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은 네 번째 영상이고요. 자, 형태를 우리 학생이 이렇게 떴는데 이걸 조금 수정해 볼 거예요. 자, 형태 뜰 때 긴 선, 직선을 이용을 해서 이 외곽선을 뜰 때 너무 힘주지 말고 약하게 뜨고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떴는데 일단은 긴 직선 하나로만 봐주세요. 머리 끝부분, 이쪽 머리 끝부분, 얼굴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보이는 기울기 형태라는 게 골격이라든가 강한 근육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발꼬듬이 나눠지는 경계선도 되지만 자, 이쪽도 머리 기울기, 일단 기울기는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힘 조절을 좀 해줘가면서 너무 강하게 잡지 말고요. 이쪽 목은 그냥 직선입니다. 반듯하게 보여져요. 이게 뭐 귀 뒤쪽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 거 잘 보고 있고요. 자, 이쪽 얼굴 쪽 경계선도 이쪽 눈꺼풀이 애매하게 보이는 자리 피하라고 했죠. 지금 여기 애매하게 보여요. 그 자리보다는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 눈이 안 보이는 자리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때라든가 이때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포지션이 딱 잡힐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리지만은 저 지점을 옆으로 옮기는 게 좋아요. 애매하게 보이는 아주 작은 이 눈꺼풀이 덩어리를 찾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자, 이쪽 목도 이렇게 꺾이는 거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직선으로 봐줍니다. 기울기만 봐주는 그런 습관으로 하는 거겠고요. 이쪽 기울기 잘 잡았고요. 목턱 안쪽에 있는 반사광 그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은 목에 크게 두 개의 근육이 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마다 크게. 자, 대체적으로 기울기는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초반에 이런 선들이 정리되지 않는 선들이거든요. 나중에 다 자국으로 남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그러면은 좀 약하게 해서 이걸 선으로 쓰지 말고 면으로 이렇게 한 5mm 정도 크기의 면으로 나오게끔, 물론 더 커도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범위를 이만큼 넓혀 놓는 거죠. 여기 딱 결정 짓지 말고. 눈의 기울기. 지금 면을 5면 정도 잡았는데 처음에 딱 2면으로 이렇게 꺾이는 요 꺾인 면만, 여기서 꺾인 면만. 질문 같은 거 해도 돼. 그거는 선생님이 삭제하니까요. 선생님이 답변만 넣을 거고, 자기 목소리 들어가도 마이크는 선생님한테만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구분 안 돼요. 이 촬영만 한다 그러면 학생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과묵해지는 거 있죠? 그 전 시간 촬영할 때는 아주 유익한 질문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좋았어. 같은 질문을 영상에 2개가 똑같이 들어가면 그러니까요. 다른 친구들이 안 했을 것 같은 질문. 이 줄리앙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나요? 인상 비하하지 말고요. 이상하게 생겼다고. 저 시대에서는 굉장히 잘생긴 거예요. 저 시대에서는 굉장히 이쁜 얼굴인 거죠. 시대가 바뀌어 오면서 미인에 대한 기준도 계속 바뀌어가는 거 알아요? 바뀌어오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 아주 고대 미인의 기준은 목긴 거? 못 긴 거? 그쵸. 뭐 길어도 되겠지만, 밀렌도르프의 비너스 알아요? 밀렌도르프 비너스? 살 없는 거? 아니, 그건 밀러의 비너스고요. 밀렌도르프라고, 예, 그래? 고대, 머리 크고, 몸 크고, 비너스가요? 알지? 뭐, 뚱뚱한, 맞아요. 그게 사람인가 외계인인가 싶은, 그게 그 시대에는 가장 미인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 고대 미인상들 봐도 특히 이제 양귀비 나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보는 드라마에서 보이는 그런 미인상이 아니고요. 뚱뚱해요.
자, 이렇게 그런 얘기보다 지금 그리고 눈, 코, 입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큰 기울기들만 잡은 거면 느껴지는 거. 이게 정확한 게 아니라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잡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만큼 잡은 거고요. 선생님 거의 고친 게 없어요. 자기가 뜬 거에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은 약간 좀 테크닉적인 부분이겠는데 강약 조절이에요. 강조해주고 풀어주는 부분을 또 잘 이용을 해주면은 아주 석고상이 멋스럽게 그려집니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거를 조금 참고를 해주면 좋아요. 자, 요 기울기에 눈, 코, 입에 들어오는 요 기울기는 다 일정하게 이렇게 잡고요. 자, 이쪽 기울기, 지우개가 이거 그래요. 영상에 이런 주게 나오면은 이런 주게 저긴 지우개도 참 그렇다고 해서 별 차이는 없는데 도 너무 빈곤해 보여요. 이렇게 해서 1차적인 형태가 떨어졌고요. 다음에 또 두 번째 형태. 처음에 잡았던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복잡해요. 저 머리카락을 다 찾는 게 아니고 강하게 보이는 또 형태부터 먼저 잡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는 단순한 입방체로 봐요. 원래 단순한 육면체로 봐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드려진 그림자도 머리의 그림자랑 하나로 봐주는 거겠고요. 연필에 힘 조절을 잘 해줘서 너무 강하게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서서히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라는 거죠.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조금 작아졌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여기도 최대한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단순하게 넣을 수 있는 도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덩어리만 있는 부분이고 여기도 위치 선정은 아주 잘 돼 있어요. 눈에서 기울기에 빠듯하게 올라가는 부분 여기랑 연결되네. 조금 더 내려가줘야겠고 덩어리 여기를 그리면서도 이 주변하고의 관계를 잘 나타내 봐야 되겠고요. 자, 이 귀와 이 위치가 너무 위로 올라갔어요. 눈에서 반듯하게 기어가야 되는 부분 혹은 이렇게 봐도 됩니다. 둥글게 그렇게 해도 이만큼 내려가줘야 되는 거죠. 귀에 있지. 자, 고렛나루 시작하는 부분 이렇게 경계선을 면으로 조금 두께감이 있는 경계선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힘 조절해주고 대충 직선으로 그려주는 습관. 그럼 지금은 좀 의식적으로 난 직선 써야겠다는 생각을 그리는데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은 원래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직선으로 보이고요. 저 한속고 동글동글한 저 한속고 지금은 동그랗게 보이지만은 직선으로 면으로 봐주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습관적으로 면으로 인식된다고 그랬죠. 여기도 톡톡톡 강하게 튀는 선들이 있는데 어울리지 않아요. 이게 지금 습관이 됐어, 우리 학생한테. 이미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직선으로. 이렇게 봐주는 이 설명은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긴 해요. 본인한테는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느껴지는 대로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생은 보여지는 대로 본인이 느껴지는 대로 다시 잡아도 봐도 되는 거예요. 눈, 코, 입에 강한 톤이 집중되어 있고요. 이쪽 면은 전부 다 어두운 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다 새까맣게 깔면 안 됩니다.
깔긴 깔아주되 여기가 아무리 어두워도 여길 넘어서지 않고 여길 넘어서지 않게끔 그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귀쪽 안 감아요. 여기까지 그냥 하나의 큰 어둠으로 봐주는 거예요, 여기는. 요 눈, 코, 입이 가장 강하게 잡는 거겠고요. 시선 쪽에서는 이쪽 가장 앞에 튀어나와 있어요. 이쪽 부분이 가장 강하고, 이쪽 밝고 어둠 요 흐름이 가장 강하다고 봐주면 돼요. 요 그랜나루하고 귀도 강하잖아요. 형태가 좀 강해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적인, 명암 톤 대비는 앞쪽 눈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약해요. 이 어둠 안에 그냥 속해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어둠 안에 덩어리인 거죠. 자, 이쪽 끝부분 코에서 아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직선으로 봐줘요. 그럼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조금 내려와줘야겠어요. 주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잘 찾아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 근육이 잘 잡혀져 있어요. 이거 미리 찾으면 되게 어색해요. 목에 튀어나온 부분들, 목선에 있는 반사광이나 이런 거는 하나의 어둠으로 봐주는 거고요. 우리가 등이 이쪽에도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없어야 될 그림자가 하나 더 있어요. 빛은 이렇게 해서 한쪽을 강조를 해주는 걸로. 자, 여기 형태 뜰 때도 여기를 선 하나로 뜨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저 눈, 코, 입보다 훨씬 더 두꺼운 두꺼운 면으로. 이 정도면 3cm 될 것 같죠? 밑에 잘리는 부분은 그리지 않습니다. 이쪽 어깨 끝나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가네요. 여기까지는 그려줘야겠고요. 목이 전체적으로 살짝 얇아졌다는, 가늘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그려가면서 조금 두껍게 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꽉 채웠으면 조금 더 커졌을 텐데,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형태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이제 세 번째 형태. 세 번째 형태 뜰 때는 조금 더 여기서 세분화시켜주는 거예요. 강약 조절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약간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명암톤 들어가면서 시작하는 부분 강조해주고, 끝나는 데는 풀어주고, 뭐 이런 강약 조절. 이거, 얘 전혀 의식하지 마. 이거는 여러분들 내용을 하나 들어오자 선생님 얘기만 편집에 들어갑니다. 그림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빨리 감기 할 거야. 막 손이 빨리빨리 움직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딱 필요한 부분만 넣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 이제 다음 학기 수업하면서 이거 다시 보게 될 일이 있을 텐데, 그때 보면, 아, 그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그게 느껴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세 번째 형태 잡으면서, 기본 흐름을 찾고 있는 겁니다. 기본 흐름 찾으면서 밝고 어둠의 경계선 강조해주고 있고요. 다시 할게. 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눈, 코, 입 조금 더 세부적으로 찾으면서 밝고 어둠의 경계선을 조금 더 뚜렷하게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코가 살짝 짧아진 느낌이에요. 짧아진. 근데 이어서 더 늘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수정해요? 자, 요 길이를 좀 줄이면 되죠. 요 길이를 좀 줄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약간씩 짧아졌다는 느낌이 났을 때 이걸 뭐 다 지우고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몇 미리만 조금 키워주면 돼요. 대략 한 5mm만 더 길어져도 느낌이 확 달라질 것 같고요. 밝은 쪽 경계선은 지금 안 찾아도 됩니다. 그리고 코 아래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하나로 봐줘요. 여기도 하나로. 눈 그린 것처럼. 그래서 눈 안쪽도 그렇고 코 안쪽도 그렇고 그걸 미리 결정 지어 놓으면은 그 다음 거 이어가기가 어렵고요. 진짜 이쪽 경계선도 애매해요. 이 자리가. 여기까지는 코에 어둠이 드러나는데 이쪽에 다시 밝은 볼이 보인다는 거죠. 이거 그림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다음에 그릴 때는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각도로 옆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안 보여. 자, 그리고 끝에 입술도 이 자리 되게 어려운 이유가 입술 끝부분이 아주 애매하게 살짝 보여요. 근데 뭐, 선생님 전 그런 거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상관은 없지만, 학생은 그래서 어려워해, 그런 부분들.
그 부분 뚜렷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그리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입술 시작하는 데 강조가 되고요. 이 모양은 사실 그냥 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외워도 돼요. 요 입술 가운데 큐피트 화살이라고 그랬죠. 앞에 영상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어. 큐피트 화살이? 근데 내가 정한 건 아니고. 자, 입술은 시작하는 데하고 중앙하고 양쪽 끝나는 데 강조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잡은 거 이게 100% 맞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면서 계속 수정해 가는 겁니다. 어두운 흐름을 잡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중간 면으로 나올 수도 있고 밝은 면으로도 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힘을 빼가지고 약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밝은 부분을 먼저 하지 말고 어두운 데부터 혹은 중간 면부터 좀 깔아가면서 전체적으로 하라고 하죠. 왜냐면 갑자기 어두운 데 그리다가 중간 면 그렸다가 다시 밝은 데 그리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선생님 좀 그거 재밌는데요. 그럼 그래도 돼. 자, 턱이 조금 작아진 느낌이 들어요. 턱을 전체적으로 좀 키울 거예요. 그래 나가면서. 아까 기본 기울기 형태 잡을 때는 잘 안 보였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명암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보여지니까 이제 그게 완전히 뚜렷하게 보이죠. 지금 요 각도에서는 이게 약간 대각선에서 촬영하고 있어서 약간 왜곡돼 보여요. 들어가는 방법, 설명을 좀 잘 이해해 줬으면 돼요. 여기는 1cm 정도는 커져야겠네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오차가 1cm 안팎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선생님 그림 그 수정해줄 때도 그 정도 되지 않나요? 1cm 안팎이지 않나요? 다 5mm, 1cm 정도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정확하다는 거죠. 보는 시각이, 형태의 감각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1cm밖에 안 틀린다는 거는 굉장히 정확한 감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 스스로가 각성하지 못했을 뿐인 거고,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정리하기 아직 어려울 뿐인 겁니다. 그 정리하는 거는요, 선생님이 그리는 방법 참고해주고, 또 친구들이 그리는 방법들, 정리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쟤는 어떻게 정리하나? 보고 배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을수록 좋아요. 우리 지금 방과후 수업 때보다 정규 수업 때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그림들이 많잖아. 경우에서도 많고 다양한 시각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쪽 밝은 목도 나중에 찾고요. 목은 큰 원기둥으로 바라봐주면 됩니다. 목선 올라갈 때 지금은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는데 이거 조금 더 변화 있게 올려준다 그러면 이때 왜 선생님이 쓰는 방법이 지그재그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그 방법 써도 되겠다. 자, 여기서 시작해서요. 여기서 시작해서 옆으로 살짝 꺾어주고 다시 꺾어주는데 이 꺾어줄 때마다 면이 조금씩 커져가요. 다시 여기서 꺾어주고 근데 크게 보이는 기울기는 요걸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게 되나요? 여기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보다 이제 약한 톤으로 살짝 각도 변화 주고서 또 살짝 각도 변화 주면서 지그재. 그래서 지그재그 아니에요? 지그와 재그 합쳐져서? 아니었어요? 네, 그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 부분은 삭제해야지. 괜히 무식해 보이잖아. 지난번 영상에선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고 누가 질문했었는데
누가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아니요, 내가 이제 그 질문을 받은 거죠. 아, 미리 검색하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고. 뭔 얘기했나? 잘 모르겠는데. 뭔가 질문을 해달라고 했어. 그래서, 줄리앙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요? 되게 멋있는 질문이잖아. 학구적인 질문이었는데. 아니면 몇 년도 태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게 박식해 보일 텐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막으로 넣을게요. 미켈란젤로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줄리앙이 미켈란젤로 작품이잖아요. 오, 진짜.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다비드상 봤죠? 다비드상. 줄리앙이랑 되게 닮게 그리지 않았나요? 같은 비슷하던데. 이미지가 너무 비슷하던데. 다비드 같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자, 이쪽 어두운 흐름은 이제 한 번에 다 까는 건데. 이거 깔아줄 때도요, 선의 간격을 일정하게, 세게톤을 일정하게, 같은 방향으로 두 번, 세 번 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깔고요. 한 번 더 깔 때는 약간 또, 선의 각도,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골격의 방향, 혹은 근육의 방향으로 깔으라고 하고 있죠. 흐름 괜찮죠? 이렇게 뜨는 거. 자, 이거를, 그대로 그냥 선생님 한 거를 이어가지 말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눈높이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는 겁니다. 학생 이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수정이는 이게 영상이 엄청 많이 나와요. 지분 있다. 오. 근데 수정이는 이름 같지 않고 수정 같아. 그 부분을 삭제할게요. 이렇게 강조학 조절. 이거 선생님 조금 앞서 들어갔는데, 이런 느낌이 이제, 세 번째 했죠. 이제 그 다음번 형태 내려오면서 명암 깔면서 이런 강약 조절 들어가 주는 겁니다. 응? 그거 연습해 보면 돼요. 자, 선생님 형태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왜곡돼 보이지 않잖아. 다시. 다시. 자, 영상 찍을 때 이름 얘기하지 말고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학생도 있긴 한데, 이름 얘기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고요.